자, 페이지요. 132페이지요. 강의 노트 있죠? 132요. 그 다음에요. 기본서요. 기본서는 페이지 모르겠네. 132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은 145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권이요. 자, 보시면 지상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본권은요, 여기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한물권은요, 용익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고요. 용익물권은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우냐? 여기서 지상권을 배우는데요.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제한물권은 타인이죠, 타인. 타인의요, 물건이죠, 물건.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해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물권, 이렇게.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면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약간씩 다르죠. 그럼 지상권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고가도라든가 육교라든가 또는 뭐 강구탑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압전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거, 나무, 수목. 그래서 다른 건 뭐가 안 되냐? 농작물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전세권은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농지 있죠?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죠. 농지법이 있어요. 그것 빼고는 원래 농지에 임대차도 안 되고요. 농지는 전세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이렇게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을이죠? 여기 을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지상권은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등기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요? 을구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요? 1번 이렇게, 2번 있죠? 여기 여기서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여기 뭐죠? 을구죠? 이 을구에다가요, 을은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하는 거죠. 지상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요, 그래서 을의 지상권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그냥 공작물이라고 하고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게 해서 그래서 농사는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을 하는 것을 뭐란다? 지상권인데 지상권은 이것을 우리 뭐란다? 소유권이라고 하죠. 소유권 이것을 뭐란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지상권은 종된 권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으면 만약에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상권도 원래 소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은 뭐가 없냐? 부종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부종성이.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건물이 멸실되면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지상권과 소유권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지상의 건물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권을 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정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상권한테 토지 등급이 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을이요, 돈을 빌려줘요. 1억을요. 그럼 1억을 빌려주면 여기에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어떻게 하냐? 1번 여기 을에다가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돈 빌려줬으니까 1억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2번에다가요. 여기서 뭐냐면 을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날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여기가 2월 1일
여기도 2월 1일 이렇게 지상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돈을 빌려주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상권을 또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 2월 1일, 여기도 언제다? 2월 1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을 뭐라 하냐?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저당권은 뭐라냐?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는 이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나대지예요.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은 나중에 땅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경매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을이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토지 전부를 을이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갑은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저 위에다가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하는 것은 뭐냐?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 만약에 갑이한테 돈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지상권 등기도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목적물의 물건의 소유권, 지상물이 멸실한다 할지라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요, 이 두 가지는 별개다. 별개니까 별도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돈을 빌리고 저 담보 목적으로 저당을 잡죠.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이럴 때는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과 위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채단이라고 하죠. 채단 존속기간 보장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채단 존속기간 보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말이죠.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 나무죠. 그래서 몇 년이다? 30년을 최소한 보장해야 되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요, 최소한 몇 년이다? 15년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타는 몇 년이다? 기타는 5년을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30년, 15년, 5년을 기존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이것은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30년, 15년, 5년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채장은 몇 년인가? 채장 존속기간 몇 년인가? 그것은 영구무한이다. 그럼 영구무한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말이죠. 영원히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다. 30년,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50년으로 했어. 50년으로.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 30년에서 영구무한까지 최소한, 채장이라는 것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장은 어디까지? 영구무한까지. 만약 여기 했어요,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견고한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5년을 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 된다? 다시 30년으로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30년 이하로 인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것은 오직 지상권자가 신축한 경우만이고, 만약 지상권 설정자 소유라든가 지상권 설정자 종전 건물이라든가 이런 종전의 견고한 건물 있죠? 종전의 견고한 건물은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는 없고 15년을 인정해도 되고 5년에도 되고 1년에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종전의 견고한 건물은. 그 말은 뭐라고 표현한다? 지상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몇 년만 해도 된다? 5년만 해도 된다. 1년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것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속기간하고 다 같이. 그런데 만약에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것이 견고한 건물이고 수목이다 30년을 보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면 15년을 보고, 기타를 몇 년을 본다? 5년을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공작물이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짓긴 짓는데 무슨 건물을 지을지 모르겠어. 견고한 건물 빌딩을 지을지 졸업식을 지을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몇 년으로 봐? 15년으로 봐. 말을 잘 맞아. 봐봐.
지상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지상권.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봐. 그런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으로 봐? 15년으로 봐. 그러니까 나무는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 되는 것이다. 수목은 언제나 30년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제나 30년. 자, 그 다음에 또 봐. 우리 지상권 설정에 뭘 한다? 합의를 하죠. 합의라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지료를 내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지상권 설정인데 중요한 것은 지료에 관한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를 딱 보면 뭐라고 나왔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는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딱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디냐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차임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딱 나와 있죠. 돈을 반드시 줘야 돼. 그래서 유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남의 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료를 지급하고 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약정지상권은 원칙은 뭐라고 얘기한다? 원칙은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 공짜다 이런 말이죠. 무상 알겠죠? 원칙은 뭐다? 무상, 이렇게 무상. 원칙은 무상이다. 그런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면은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몇 년 이상 연체한다? 2년 이상 연체하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해. 여기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2년 이상이요. 그런데 이 2년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몇 년이 돼야 된다? 2년. 새로운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돼. 새로운 토지 양수인한테 2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새로운 토지 양수인한테 2년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지상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새로운 지상권 양수인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지상권자예요. 근데 지상권인데 지료를 30만 원 받기로 했다면 30만 원요, 월 30만 원요, 월로. 근데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지상권이 병으로 지상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죠? 첫 번째, 갑은 을한테 지료 30만 원 청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1번, 지료는 30만 원인데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자에게 지료 3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왜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왜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왜 없어?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 뭐냐?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있는 대항력은 필요 없어.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땅을 빌리고 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있는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하고, 제3자한테 청구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지상권 양수인에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여러분 봐봐.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월세 계약하죠, 월세. 임대차 계약하면 등기해, 안 해? 안 해? 근데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월세를 내잖아요. 알겠죠? 당사자 간에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청구권이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법정이죠? 법정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에요. 유상인데요.
이 먼저 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합의로 정해요. 합의로 지로액을 정하고 지로액을 정하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해요. 법원에서 만약에 정한 것이 없다? 그럼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요. 지료 증감 청구. 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 말이죠. 지료 증감을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를 못하냐? 2년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해서 2년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멸 청구를 못하죠. 왜 못하냐? 아니 얼마인지 모르는데 뭘 노는 어떻게 돼요?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내냐고. 그러니까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너 1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지금 얼마인데 10만 원 올려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인데 얼마나 깎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료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깎아달라고 할 수 없죠. 증액해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료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년 이상 연체가 됐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는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정 이상권의 경우는 지료를 낸다. 유상이라고 되어 있죠? 유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를 뭐한다?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뭐다? 사용대가죠? 사용대가를 뭘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돼.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요. 지급한다.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권은요, 여러분 물권이에요. 물권은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요,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도한단 말은 뭐냐? 지상권을요,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요,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냐? 대여, 임대할 수 있고요. 지상권 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양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지상권은 강행 규정과 양도성이 있으니까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을이요,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을 양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지상권을 처분하지 마라.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단 말이에요. 병한테요. 처분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두 사람 간에 지상권을 양도를 금지하기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고 병이 지상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 무효다. 이 지상권하고 비슷한 게 바로 뭐냐면 지분이요. 지분 처분 금지 특약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모든 물권은 다 양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권 중에서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뭐요?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세권은요. 원칙은 양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도 자기 멋대로 양도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예외적으로 합의로 뭘 할 수 있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이 특약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는 전세권의 경우는요. 양도 금지 뭘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죠. 전세권의 경우는 양도 금지 특약이 되어 있으면 전세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전세권 빼고는 모든 물권은 다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다.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전세권은 양도성이 있지만 양도를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지상권 물권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요. 비용. 그럼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비용은 뭐냐 이 말이죠. 비용이요. 비용은 뭐가 있냐면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비가 유익비인데 필요비는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수리해야 되죠? 마모가 됐다? 부속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한다? 그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하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기계를 개량시켰다 이 말이죠. 개량. 알겠죠? 그런 경우를 뭐라 한다?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유치권 있죠, 유치권. 유치권의 경우는요, 지상권이요. 지상권의 경우는 필요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여기가 필요비라고 하고요. 필요비라고 하고 이것을 유익비라고 이렇게 할까요? 유익비요. 이런 전체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상권의 경우 있잖아요. 지상권. 지상권의 경우는 필요비에 관한 법의 규정이 없어요. 유익비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법에는요. 여기서는 법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유익 지상권은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 학자들이. 그런데 여기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309조, 31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요. 유익비만 청구해요. 그 다음에 이런 임차인이요. 이런 임차인의 경우는 필요비도 청구하고 유익비도 청구해요. 626조에 의해서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절도범이요. 절도범의 경우는요. 필요비도 청구하고 유익비도 청구해요. 203조에 의해서 203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도범은 그것은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계약관계가 아니라 몇 조에 의해서? 203조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자기 조문에 의해서 인정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어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해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권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지상권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다 뭐가 있다? 다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익비. 유익비라는 것은 모든 민법에서 공통이에요. 먼저 유익비는요. 일단요. 임대차라든가 전세권 같은 거 종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계량해야 되고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자의 선택이에요. 회복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그래요.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비용 또는요 증가액 둘 중에 하나 지출 비용 또는이야 또는 지출 비용과 그러면 안 돼. 지출 비용 또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니까 지상권에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 설정자예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이 소유자죠? 그래서 임대인의 선택,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유익비의 경우 유일하게 유익비용이 뭐냐? 상환기간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 회복자는요.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의 허용란 말은 돈 갚을 날짜를 말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비용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다.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없다.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지상권은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과 임차권은 있다. 그런데 절도범의 경우는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절도범은 203조에서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특히 유익비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고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그 다음에 뭘 한다? 상환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면 허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는 유치권을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상권은 또 특수한 지상권에서 뭐가 있냐? 먼저요. 구분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먼저 여러분요. 구분 지상권을 봐봐. 구분 지상권은 뭐냐면 구분 지상권이요. 우리는 토지는 어떨까? 토지는 여기가 이게 토지죠. 봐.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갑의 토지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 전부를 을에게 지상권을 줘요. 지상권을 주고 이 토지 여기 일부 여기 이 위에다가 또 이만큼 위에다 또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전세권. 그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임차권을 줄 수 있는가? 임대차 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다 설정해서 토지 전부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지에다가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토지를 뭐하기 전이라도 분필하기 전이라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라냐? 점유를 하거든요.
점유로 한다는 것은 배타성이 있다 이 말이죠. 배타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 나란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두 개가 똑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만큼은 을한테 지상권을 주고, 여기는요 이만큼은요 여기를요 병한테 전세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정한테 임차권을 주고, 이렇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토지 전부를 지상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토지 위에다 다시 또 전세권, 다시 또 임차권을 줄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점유한다고 얘기를 해.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요 갑이요 나한테 이걸 하나를 임대를 줬어. 임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임대 준 것을 내가 그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그건 못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임대한 것 위에다 또 임대를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점유한다고 얘기해. 점유라는 것은 뭐다? 배타성이에요. 둘이 같이 가질 수 없다고요. 그것을 양립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세권이 있고 여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세권과 지상권과 임차권은 점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 범위에, 동일한 범위에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뭐다? 전세권, 여기는 뭐다? 임차권, 여기는 뭐다? 지상권. 이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지. 동일 범위에 중첩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걸 먼저 이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상권에다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분 지상권은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갑이 여기를 을한테요 지상권을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지상권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상권에 여기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A라는 사람한테 뭘 한다? 구분 지상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분 지상권. 알겠죠? 여기 B라는 사람한테 여기 일부에다가 B한테 구분 지상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다가는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이나 지하, 땅 속에다 주는 거예요. 그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땅 속에다 주는 걸 뭐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서울에 달리고 있는 지하철이 구분 지상권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구분 지상권, 그것은요 자기 토지 위에다, 타인의 토지 위에다. 지하철은 서울시 도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자기 땅 밑에다 자기가 지하철을 팠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지상권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파야지 구분 지상권이죠. 그건 도로는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소유잖아요. 그럼 서울시 거에다가 자기 땅 밑에다가 자기다가 뭐죠 땅을 팠는데 그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알겠죠? 땅을 파는 것. 알겠죠? 그래서 지하도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철 같은 걸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지상권이다. 여기는요 공중이다. 땅 공중이다. 그럼 공중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 다 이렇게 우리가요 구분 지상권 다 하죠. 공중에다가 뭐가 있죠? 고가도로 봐봐. 거기 땅 있죠. 이렇게 땅 있으면 이렇게 고가도로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게 봐, 이거는 지지대지. 여기가 고가도로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지대로 지어봐. 지지대 지으면 어디가 있어? 공중에 있죠. 이건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교 한번 볼까요? 육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육교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이 있죠. 계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 지금 어디가 공중에 있잖아. 공중에. 그럼 여기 지지대 지어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가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갑의 땅 위에 1층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위에다가 뭘 했냐면 5층짜리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파트를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 상가 건물 옥상 위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그런데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이죠. 토지의 정착물. 그러니까 여기를 지으면 되죠. 여기 이렇게 딱 상가를 지었더니 지금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런데 구분 지상권은 첫 번째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돼. 나무는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목은 안 된다. 항상 시험에 이거죠, 정답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토지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토지의 사용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 을한테 여기다 땅을 지상권을 주고 나서 땅 속이나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이때는 이걸 제3자가 하는데 제3자 을이죠. 제3자의 뭐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알겠죠? 구분지상권도 최장존속기한은 지상권과 똑같으니까 최장존속기한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이게 구분지상권이고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에서 수목이 안 되다 가장 중요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이에요. 봐봐, 분묘기지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분묘기지는 여기서 이게요. 이게 갑의 토지,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조상의 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상의 묘를. 알겠죠? 묘를 이렇게 써. 묘를. 조상의 묘를 쓰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 땅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 즉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을이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것을 분묘기지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그래서 첫 번째요. 첫 번째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분묘기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분묘기지권은 30평방미터를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한 사람의 묘 있죠. 묘가 몇 평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8평에서 9평 정도를 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학원으로 보면 한 이 정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 한 사람의 묘가. 근데 보통 보면 묘가 이렇게 땅이 큰가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묘 좀 큰 사람 묘 보면은 이 정도 돼 안 돼? 되죠.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30평방미터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묘라고 하는 것은 분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신이 있어야 돼. 시신이 없는 가묘. 가묘는 안 돼요. 거짓말묘.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봉분. 여기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묘를요. 개장한다. 개장하면 절대로 안 돼. 개장. 묘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뭘 할 수 없다? 단분 형태로 합장하면 된다 안 된다?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단분으로 만든다? 두 개 묘를 하나로 합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로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개장해야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인정되고요. 다시 하나 설치하는 거 쌍분. 하나 더 한 사람만 있으니까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친구 묘를 하나 더 몇 개 했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봐도 저기 묘가 있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암장. 암매장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평장으로 해서 평평하게 이렇게 묘를 썼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보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여기 이만큼 한 게 있죠. 이만큼 빨간 거. 이 빨간 것은 뭐라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분묘기지권은 뭐냐? 분묘기지권은 첫 번째요. 이 분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해요.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분묘기지권이죠. 그래서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 이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분묘기를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은 몇 년까지냐?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30년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제사 관리하는 동안 30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동안 이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분묘기지권을 세 번째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때는 의사표시만으로 포기를 해. 무슨 말이냐?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다르죠. 분묘기지는 땅이죠. 땅. 묘가 설치된 땅을 분묘기지라고 하고, 분묘기지권은 이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나 그냥 더 이상 제사 안 지낼래, 관리 안 할래 그러면 되죠. 말로 하면 되죠. 말로. 알죠? 의사 표시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있냐?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어. 시효 취득.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부동산에 시효 취득할 때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주,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그러면 등기부. 점유는 자주, 평원, 공연, 자주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가 취득시효는 분묘 기준은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이다? 20년이다. 20년. 뭐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 알겠죠? 그 다음에 취호 취득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시효 취득은 무상이다. 우리가요, 그냥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죠. 이것도 무상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분묘 기직권은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그것은 관습법상, 알죠?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물권 보고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관습법상 물권인가 아닌가 나오죠?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은 뭐가 있다? 분묘 기직권하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하나가 뭐다? 분묘 기직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법정 지상권. 그 지상권도 어떤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33페이지, 그 다음에 134, 그 다음에 133, 134,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구분지상권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뭐가 있다? 가능노트요? 분묘 기직권이 나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분묘 기직권에서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그래서 분묘 기직권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묘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분묘 기직권을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하시면 나오면 이렇게 나와. 분묘 기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알겠죠? 분묘를 이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동하려면 뭘 해야 돼? 묘를 열어야 되죠. 개장해야 되죠. 파야 되죠. 그러면 분묘 기직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분묘 기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봐요. 그럼 지상권의 형태는 뭐냐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해. 소유하니까 우리는 건물의 소유자, 공작물의 소유자, 나무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너무 중요해.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된다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 소유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이죠. 이것은 지상권자가 있을 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이죠. 그 다음에 기타는 몇 년이다? 5년이죠. 그런데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문제이고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의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30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담보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우린 그것을 뭐란다?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전속기간이라는 게 있죠. 전속기간에서 30년, 15년, 5년 이것을 반드시 보장하는데 영구무한이죠. 그래서 견고한 건물은 50년을 할 수가 있다. 견고한 건물은 15년이 됐다. 몇 년으로 된다? 30년으로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또 지상권의 양도성이 있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게 중요하죠. 전세권은 유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상권에는 뭐냐면 지로를 지급해야 되는 가 문제가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연체하면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한테 몇 년?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이다. 새로운 양수인한테 2년.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법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하고 법원도 정하지 않으면 얼마인지 모른다. 따라서 지로 증감 청구라든가 2년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필요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전세권자도 여전히 필요비 청권은 없고 뭐는 있다? 유익비 청권은 있다. 그런데 임차인은 필요비 청권과 유익비 사원 청권이 둘 다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이상권이죠. 구분이상권은 지표면 위를 쓰는 것이 아니다. 공중이나 땅속 지 하나 일정 구분이죠. 구분이상권에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뭐?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이상권을 설정하면서 구분이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사용을 말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만약에 구분이상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제3자의 뭐를 받아야 돼? 동의를 얻어서 구분이상권을 설정을 하고, 구분이상권도 원칙적으로는 존속기한에 제한이 없고, 구분이상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분묘기지는 그래서 타인의 토지가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시효취득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몇 평 이상을 인정한다? 30 몇 평방미터 이상을 인정을 해야 돼. 30평방미터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분묘기권에서 중요한 것은 봉분이 공시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평장이나 안매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고, 가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묘를 한번 개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있는 묘만 인정되죠.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장이나 또는요 쌍분 형태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분묘기지를 소유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지되는 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전속기한은 30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사하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동안이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때는 자주 점유라고 하는 말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고 몇 년? 20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것을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1괄 경매 청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